동학의 현장. 하루가 멀다 하고 청계천과 시청 앞에선 촛불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집회 인원과 전경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여학생이 다쳤고 네티즌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담입니다. 자, 바로 어제 다양관 세미나실에서 입학 정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장과 재학생들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총장이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는 것에 기대했던 저는 어제 설명회를 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총장은 정원 감축의 타당성을 설명하려고만 했고 토론을 하자고 그토록 외치던 학생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칭 자체가 설명회였고 학생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촛불과 청와대의 닫힌 문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 학교는 대체 어느 쪽에서 문을 닫고 있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토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동학 현장에서는 어제 열린 총장과 재학생들의 대화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어서 전국적인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우리 학교 식당의 쇠고기는 과연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구청과 본교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체육교실, 그리고 본교 건물 5개에 설치된 CS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5월 30일 동학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본교는 현재 입학 정원 관리 시스템의 추진으로 인해 학생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입학 정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장과 재학생들의 대화, 이가람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학 정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장과 재학생들의 간담회가 다양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되었던 이 간담회는 재학생들의 본관합 시위로 많은 시간 지체됐는데요. 이날 오영규 총장은 본교가 사회적 위치에 처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느 기업과 못지않게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간담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입학 정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 총장은 학생들의 반발이 발전적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영규 총장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스스로 변해라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사람을 빼서 자르고 이거 학과를 없애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상시 정원관리 제도의 평가 지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한 3가지입니다. 입학하는 성적, 재학률, 취업률일 겁니다. 취업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디서 사람을 찾지 않는 인재를 양성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학교는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제가 그리는 대학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생이 스스로 모여드는 학교, 또 학생이 여기에 온 학생들은 스스로 정말 유쾌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서 모셔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학교, 이게 돼야 인류 학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3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모여드는 학교, 이걸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입학 성적이 평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학하는데 좋은 사람이 얼마나 오며 경쟁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유쾌하게 이 학문 들어왔으니까 이 학문을 내가 4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를 하겠다 하는 의욕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재학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졸업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는 학생,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취업률 아닙니까? 취업률이 모든 전체 지표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성 있는 지표는 저는 그것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논의했고 대학장님들과 논의했고 필요한 게 다른 교수님 모셔서 또 논의했습니다. 제가 독단 경영입니까? 밀실 행정은 뭔지 아십니까? 총장과 몇 사람 불러서 그냥 둘이 뚝딱뚝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결정할 때 저 혼자 결정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총장님 다 모시고 본부장님 다 모시고 해당 팀장, 해당 직원들 다 배석해서 합니다. 제 방에 가보시면 소파가 없습니다. 전부 회의실입니다. 전부 거기서 의사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상시 정원관리 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변해봐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태고 쪽에 처음 학교가 설립할 당시부터 만들었던 학과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 파트에 있는 학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뀌어져 있는 옛날 상공부, 지금 지식경제부에 그 산업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는 그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 봐야 자기가 찾을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과는 과연 이름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학문의 분야를 조금 더 어떻게 변경할 분야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꿔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바꿀 건 없는 거냐? 그것을 교수님이 고민하고 앉아서 교수님끼리 모여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 내용은 무엇이며 산업 분야는 무엇이며 논의를 해봐라 이거죠.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는 나는 죽어도 이과는 가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회는 다 변해가고 있는데 그 산업이나 그 학문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자꾸 줄어가는데 이것은 일체 변하지 않고 학과의 명칭도 변해서는 안 된다. 커리큘럼도 바꿔서는 안 된다. 계속 나는 이건 지켜야 되겠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이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제도를 취하는 것은 학생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는 학문을 필요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날은 오용교 총장뿐만 아니라 한진수 경영부총장과 최순열 학사부총장도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순열 학사부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입학정원 관리 시스템이 학생들에겐 고통으로 느껴지더라도 학교의 발전적인 길인 만큼 인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총장과의 대화는 입학 정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을 얼마만큼이나 해소했습니까? 아쉽게도 총장의 스케줄 관계상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의 대화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고 앞으로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전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뜨겁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어제 정부가 쇠고기 수입 방안을 조금 바꿨다고 발표했는데요. 박양지 기자. 네, 지난 29일 정부는 새로운 쇠고기 수입 방안을 고시했습니다. 원래 수입안에 비해 23곳을 수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지난달 18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확정 고시에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원령 제한 없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적 불신은 계속 커져가는데요. 청계광장에서 엿새째 열리고 있는 촛불 시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쇠고기 장관 고시를 강행하면서 민주당은 장애투쟁에 나서는 한편 민주노동당은 단식농성에 들어가 전국은 극단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새로운 육십항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시를 강행한 데에 반발 여론은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교에서도 광우병에 대한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요. 교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 전 여론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본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내에서도 각 단과대학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설치했는데요. 사범대학에서는 청계천 시위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현수막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도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협정안이 발표될 때부터 쇠고기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먹는 사안이기에 더 문제가 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안. 본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사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단순히 반대 여론의 문제가 아닌 학생 식당에서 직접 쓰이고 있는 쇠고기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는데요. 학우들은 교내 학생 식당에서 쓰이는 전반적인 쇠고기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고요. 뭐 호주산 쇠고기라고 할지라도 저희들끼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찍혀서 들어오는 마당에 우리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주산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미국산일지 호주산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뭐 소고기라는 게 광우병 때문에 소고기라는 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미국산 쇠고기는 반대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국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부에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겠어요.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한 나라구나를 느낄 텐데 그러면 대학생들은 또 얼마나 위축되고 또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열정이 식을까 싶네요. 그래서 먹을 거 자주 먹는 거에서부터 나라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좋은 쇠고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현재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서 절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내 학생 식당에선 어떤 쇠고기가 쓰입니까? 네, 학생 식당의 음식은 동학의 구성원들 모두 먹는 음식이라 학교의 구성원 모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교내의 이러한 여론에 따라 본교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상록원을 비롯한 학생 식당에 쇠고기의 수입 원산지와 다른 식재료에 대한 출처를 게시판에 부착해놨습니다. 본교 생활협동조합의 이재욱 팀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쓰이는 쇠고기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는 호주산만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 내에서 그 저가의 음식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봤고요. 최소한 한우 쓰는 날은 뭐 식대가 뭐 5,000원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봤고, 그래서 그 소위 영연방에 속해 있는 그 호주, 그러니까 그쪽은 영연방 계통은 영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는 호주산 쇠고기를 저희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게시판에 저희 그 원산지 표시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내용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현재는 그 뭐 소고기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원산지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지금 현재는 그 소고기 같은 경우는 호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역시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저희 생협의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서 소위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이 물론 발생을 전혀 안 하진 않겠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뭐 최대치로 가면 한 24개월 정도까지 가겠죠. 그런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지금 현재처럼 30개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 30개월 이상을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그런 것이 수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 생협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뭐 맛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히려 그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 오히려 이제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제1조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누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 생협의 입장에서는 그 재협상을 통해서 적어도 20개월 미만의 우리 그 국민들 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그 재협상을 통해서 그 소고기가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호주산을 쓴다니 그래도 안심은 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이제 학생 식당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우들이 맘 편히 가야 할 학생 식당도 이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에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돼버렸는데요.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상 조건이 바뀌게 되면 사용 방안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주목해야 할 일일 겁니다.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길은 정부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양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잡한 논란들 잠시 접어두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본교 축구부 학생들이 중구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지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기자. 네, 김지연입니다. 본교는 지난 4월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이번 축구교실도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협약식을 통하여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동국대학교 체육실에서는 체육부 학생들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전인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21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0년 모든 자치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 센터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이 돌보미 사업과 건강한 가족 가치관 확립 문화운동, 여성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교와 가까이 있는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 일반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본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축구 교실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국대학교 체육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농구교실 거침없이 덩크슛과 축구교실 거침없이 하이킥 2개인데요. 연 10회 정도 운영하기로 했으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향상 및 심신단련,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윤주 씨에게 이번 축구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축구교실은요, 저희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체육실이 협약을 맺은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체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온 아이들은 중구 청소년 수련관 아이들로서 방과후 아카데미 소속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본인의 그 기초 체력 향상과 심신 단련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축구부와 연계를 해서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이 이 축구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축구 교실이 처음 열렸던 지난 24일 운동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한 거침없이 하이킥 축구교실은 김용혜 감독님의 지휘 아래 중구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축구 기술, 청소년기 기초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응도는 무척 높았으며 향후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축구교실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때는 애들하고 할 때는 막 찼는데 저기서 배우니까 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평소보다 더 배우기가 좋아요. 저도 원래 무릉 기술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형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술 배웠고요. 나이키건 받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본교는 특히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 같은데요. 중구와 함께 시행했던 다른 사업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 2001년부터 중구청에서는 지역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중구 문화체육센터 충무 아트홀을 3년에 걸쳐 건립했습니다. 충무 아트홀은 대지 면적이 2,774평에 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는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장, 전시실 등이 갖추어진 문화시설과 수영장, 골프장,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이루어진 체육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어 설립 초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지역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충무 아트홀의 시설 중 체육시설 부분을 우리 학교가 위탁 경영하게 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육교실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학교의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활발하게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CS폰 설치 소식 김형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민 기자, CS폰은 어떤 것인가요? CS폰의 본래 이름은 글로벌 서비스 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경우에 따라선 고객 만족을 위한 전화 서비스란 의미의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폰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본교에서 사용되는 CS폰은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교내 주요 연락처와 캠퍼스 맵이 부착된 발신 전용 전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우들은 학내 소식이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찾아갈 필요 없이 이 CS폰을 통해서 전화 한 통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CS폰에 대한 계획과 설치를 맡은 정보관리실 최문규 계장의 말입니다. CS폰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를 통칭하게 되는데요. 본교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본관 로비, 그러니까 건물 로비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쉽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화관, 사회과학관, 명진관, 학림관, 정보문화관 이 5개 건물에 CS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업 중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건물 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굳이 홈페이지나 그쪽으로 어려운 점을 올릴 게 아니라 CS폰에서 바로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해당 부서 선생님과 통화를 하시면 바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학교에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직접 본관에 찾아가고 했었는데 이젠 CS폰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CS폰을 이용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네, 본교 정보관리실에선 지난 15일 5개 건물 로비에 이러한 CS폰을 설치해 두었는데요. 방금 전 인터뷰에서도 들었듯이 문화관과 사회과학관, 여기서 사회과학관은 동국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진관, 정보문화관, 마지막으로 학림관까지 총 5개 건물에 설치해 두고 있는데요. 학우들이 수업 도중이나 수업 전후에 쉽게 CS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우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고 잘 찾을 수 있는 건물 로비에 설치해 뒀습니다. 그래서 CS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건물 로비로 가서 CS폰을 사용하면 되며 CS폰이 설치된 부스에는 다른 CS폰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와 학교의 각 부서들의 전화번호들이 적혀있는 전화번호 기록표가 있어 이를 참조하고 해당 부서에 해당 번호로 전화해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됩니다. 네, 생각과는 달리 비교적 가까운 곳에 CS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교가 이러한 CS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취재 결과 이러한 학우들의 편의를 위한 학내 서비스는 이러한 CS폰만이 아니었는데요. 정보관리실은 이번 CS폰 외에 대략 2개 정도의 서비스를 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무인 스탠딩 PC 출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본교 내에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설치해 PC를 사용하거나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학우들이 학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자료, 레포트를 출력하려면 각 건물에 있는 컴퓨터 실습실, 중앙도서관 등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복사카드를 사용해야 하거나 해당 장소에 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무인 스탠딩 PC 출력 시스템이 설치되면 수업에 들어가기 전후 수업 도중에 각 건물에서 직접 무료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과제, 레포트, 자료 등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략 28개의 단말기가 각 건물에 적재적소에 설치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CS폰만큼이나 편리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네, 다음 설명해 드릴 서비스는 아직 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간단히 말해
학우들 가정에 있는 개인 컴퓨터의 문제를 학교에서 직접 찾아주고 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개인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전자제품 회사의 서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를 물어보고 수리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젠 학교에서 받게 된 것인데요.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본교 담당자가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 PC를 점검해주고 직접 상담 및 프로그램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학우들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나 온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획 중에 있고 점차 생겨남에 따라 학우들의 학내 생활은 많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학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 모두가 깨끗이 쓰고 아껴 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가람 기자, 박양지 기자, 김지연 기자, 김형민 기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빠르고 유익한 소식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계 현장 방송을 무사히 진행해준 이창수 PD, 장용석 엔지니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아계 현장을 모두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보조의 이창수, 기술의 장용석, 취재의 김지연 기자, 김형민 기자, 박양지 기자, 이가람 기자, 진행의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해외로 가는 휴대폰 문자, SK국제전화 00700이 함께했습니다.